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은 이제 양구를 웰빙 마을이라고 부른다. 이 내년에 양분 빨아먹기. 산과 들에 자라는 깨끗한 양구의 먹을거리들도 그렇지만 양구의 흙 속에는 마음을 울리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구의 흙. 지금 그곳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 (11월) 서리가 몇 번 내리더니 이제 산은 어느 때고 눈이 내려도 좋을 만큼 공기가 차가워졌다. 겨울을 준비하는 산에 동이트기 바쁘게 오르는 두 사람. 박상철 씨와 김동윤 씨는 함께 산을 오른 지 30년이 넘는 신만이 파트너다. 메마른 가을산이지만 요 몇 년에는 이 시기에도 제법 수확이 있다. 수확 구역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민간 통제구역에 했다고. 그 여기 저 등이 있어요. 이제 저 비둘고개에서 쭉 나가는 등이 있다고 수리봉 기대봉 쪽으로 거기까지 그 이제 안에는 민간의 통제구역이에요. 여기 해제됐고. 그전에는 이제 여기 여기 철책선하고 가깝고 하니까 첫 이제 번째 그 네. 위험물 많고 하니까 이제 통제적으로 느꼈었는데 2008년 민통선이 북쪽으로 조정되면서 근 60년간 아무도 다니지 않았던 땅. 그 땅이 신만이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수북이 쌓인 낙엽 안쪽으로 뭔가를 발견한 김동윤 씨. 집요한 호미질 끝에 드디어 속살이 보이기 시작한다. 잔대다. 이게 여자들한테 좋아요. 잔디. 이게 여자들 저 출산하고 그랬을 때 이게 삶아서 이게 삶으면 물이 달짝지근한 게 아주 먹기 좋아요. 박상철 씨도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이게 낙엽이 져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찾기가 힘들어 이게 아주 가을에는 이 찾기가 힘들어요. 켜켜이 쌓인 낙엽 속에서 말라버린 잎사귀만으로 산더덕을 찾아냈으니 과연 평생 신만이로 살아온 이의 눈썰미다. 이렇게 조심스레 흙을 헤치면 때로는 더덕이, 때로는 산삼이. 흙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신만이들에게 내놓았다. 어이구야 이거 그 산이야. 산은 그렇게 박상철 씨를 먹여 살려왔다. 뭐 이거 산에서 다니면서 산에 약속 캐고 해서 다 공부 가르치고 먹고 살고 하지 그렇게 살아왔지요 뭐. 배운 게 도둑질이 이거밖에 없으니 뭐 배운 것도 없고 약속해가지고 먹고 살아왔어요 아직. 산이 좋아요 그래서. 산이 부자고 산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궁무진해 산은. 하지만 신만이가 산에서 발견하는 것은 꼭 약초만은 아니다. 색 그게 떨어졌었는데 해제된 민통선 근처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는 6.25 전쟁의 흔적. 미군들이 있는 거예요 미군들. 우리나라는 이런 물자가 없었다고 옛날에 사변 때는. 그 옛날 노인들 그 직접 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비행기가 쫙 날아가다 물이 떨어지더래. 한참 있다가 아주 이 산이 아주 온 불바다가 됐었어요. 이 온 산이 다. 이 수지봉 쪽 이쪽으로 싹 그냥 가지고. 그게 엄청 죽은 모양이에요 그때. 인민군하고 괴뢰군들하고. 그게 이 잔해라고 이게.
아, 총탄구멍 이거요. 총질해 가지고 이거. 이것이 바로 65년 전 양구의 모습. 아주 딱 나타나죠. 요 밑에도 언제 폭격으로 불바다가 됐었냐는 듯 아름다운 양구의 산에는 이런 아픈 기억들이 수없이 박혀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여도 양구는 강원도에서도 6.25 전쟁 중 가장 격전지였던 곳 중에 하나였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 북한이었었지. 38선이 저쪽이니까. 그러니까 밤에 몰래 월남을 했지. 월남. 북한 정치가 싫으니까 월남을 해서 춘천 나가 살았고. 그 이제 6.25 전쟁을 내가 그때 그러니까 7살인가. 할아버지랑 맨날 이불 보따리지고 피랑 가면서 고무신을 찢고 막 맨날 걸으니까 이게 발등에 부어가지고 탕탕한 게 걸어서 충청남도까지 갔었어. 그래 그 걸어 나가는 도중에도 뭐 인민군하고 중공군 전장터에 들어서 막 그랬는데 이 야밤에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쏘고 뭐 북한 애들 쏘고 그러니까 이 공중에 그냥 이 실탄 날아가는 게 그냥 팔게 그냥 아주 이게 팔같더라고. 같은 산이건만 60년 전 기억 속의 그 땅과 오늘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그래도 산에 오를 때면 노년의 두 신만이는 늘 똑같은 꿈을 꾼다. 그 일리에서 넘어가 바로 금강산인데 뭐 저기 저 올라가. 저기 절로 들어. 그럼 금강산 얼마 안 돼요. 그럼 어차피 다 백두대가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 산 길이니까 이게 태양yak선 남북 통일되면 무조건 삼천. 백두산 가는 거지. 그럼 백두산 가서 그냥 막 치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개개해줘. 언제고 저 산길에 오를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민통선이 조정된 이후 양구의 펀치볼 마을은 휴전선을 지척에 둔 민간인 마을이 됐다. 최근 양구의 명물은 단연 시래기. 민통선 마을이 의례 그러하듯 도시화되지 않아 공기도 좋고 토질도 건강하다 보니 웰빙 특산물이 탄생한 것이다. 80년대 초반? 그때까지 주민등록 가지고 다녔으니까. 요즘은 뭐 이 철삭전도 완벽하게 잘 해놓고 그래서 있는 거죠. 국민 아저씨들 잘 지키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무는 밭에 남긴 채 무척만 잘라 잘 말린 것이 시래기. 황태처럼 겨울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섬유질도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은 물론 비타민, 칼슘, 철분 등 영양가도 풍부한 좋은 음식이 된다. 무농사 짓고 콩 해봐야 콩값도 안 나오니까 무는 요즘은 잘 안 팔리잖아요. 먹지도 않고 하니까 이 시래기로 다 이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시래기는 가을철에 심잖아요. 가을철에는 이제 장마가 많이 안 나잖아. 이제 시래기로 여기를 권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시래기에는 어려운 시절 허기를 달래야만 하는 그 기억도 함께 녹아 있다. 시래기뿐 아니라 콩도 그렇다. 한창 콩 수확이 끝나고 틈틈이 조금씩 콩을 터는 지영순 할머니. 가을 햇볕에 콩깍지가 제법 잘 말랐다. 웰빙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시래기도 콩도 전쟁 그 난리통을 겪고 난 후 어려운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음식들이다. 부모를 다 잊어먹고 피란해. 그러니까 중국 결혼 후퇴 나올 때 그때
놓친 거지. 엄마 아버지 다 놓치고 이 강한도 우리 오빠가 경찰이랬거든. 옛날에 경찰인데 유괴가변에 죽었지. 이제 경찰하고 같이 요 흥경이 날 들고 피란 나갔지. 피란 나가가지고 한 달을 걸어갔는데 경주까지 간 거야. 한 달을. 한 달 걸어가가지고 경주가 그 경찰교회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 한 3년 있다가 양구 고향을 찾아왔죠. 세상 천지가 다 폐허가 됐기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고향에 살겠다고 할머니와 가족들은 다시 그 먼 길을 되돌아 고향으로 왔다. 그저 고향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했다. 유예사는 끝나고 양구 오니까 고향에 오니까 살던 고향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묻혀 있다가 춘천 나갔다가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양구로 시집을 갔죠. 근데 살던 고향이니까 좋죠. 여기가 정이 들어서 양구 고향이 제일 좋아요. 딴 데는 안 좋고. 그 폐허에 다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다. 믿을 건 오직 흙뿐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영순 할머니의 가게 굴뚝에 벌써부터 연기가 피어오른다. 할머니가 손두부를 만들 시간인 것이다. 어제 털어놓은 콩을 밤새 불려놓았다가 잘 갈아 두부를 만들 콩물을 만든다. 콩물을 눌어붙지 않게 잘 저으면서 끓여 간수를 넣고 건더기를 굳히면 그게 바로 재래식 두부다. 이거 염 짜가지고 간크 넣으면은 이렇게 염이 들어. 이렇게 염 들은 다음에 한 번 또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제 덩어리 봐요. 이제 다 되면 이렇게 미알게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에다가 까는 거야. 먹을거리가 흔한 요즘 세상에 재래식 두부가 큰 돈이 될까?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규모가 제법 커졌다. 나 20년, 30년 돼가요. 두부 한 지. 시작한 데가 한 30년 돼가요. 이제 성공한 거지. 왜냐면 애들도 딸도 두부집 차리고 아들도 배워가지고 두부집 차리고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유지해 나가요. 집도 짓고. 사람들은 양구에서 밥이 아니라 그 시절의 기억을 먹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두부처럼 소박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했던 기억 말이다. 양구에는 고향이 주는 그 따뜻한 기억이 곳곳 배어 있다. 그 기억을 화폭에 풀어낸 사람이 바로 양구 출신의 서양 화가 박수근이다. 인간 박수근, 화가 박수근. 6남매 중 마지로 태어나 가난을 겪으며 오직 독학으로만 미술 공부를 해야 했던 화가.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의 선량하고 진실한 모습만을 그리고 싶어 했던 인간. 금성중학교 미술교사를 5년 재직하던 중에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박수근 가족은 서울로 피난을 내려오게 되고 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군 부대 피닉스 초상화부에 들어가서 미군들의 초상화 그려주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고요. 전쟁으로 피난을 가기 전까지 양구에서 가슴에 담아둔 이미지들은 서울의 좁은 앞마당에서도 생생히 떠올랐을 것이다. 1953년부터 63년 10년간 이 창신동의 마루를 아틀리에 삼아서 제작에 전념을 하게 되고 이 시기에 가장 왕성한 창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존하는 박수근의 그림은 이 시기 창신동 마루에서
대부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어린 동생을 돌보는 누이와 식구들을 위해 일하는 어머니, 가난하지만 소박한 행복이 있던 시절이 거기 있다. 화려함이 넘쳐나는 시대, 풍요로움이 과한 세상. 그럼에도 사람들이 양구에 끌리고 양구의 화가 박수군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향수가 그림 속에 배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서민들의 삶을 많이 그리셨어요. 주로 이제 어린아이, 그리고 또 노인, 또 일하는 여성들, 그렇게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의 삶을 그리면서 직접적으로 뭐 일제강점기나 뭐 6.25 전쟁 때 이렇게 전쟁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작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홀로 집에서 이제 작업실에서 홀로 남아서 서민들의 그런 애환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서민들의 단조로운 삶을 간결한 대생으로 그려낸 후 마티에르라는 덧칠 기법을 통해 그림의 원근감과 감성을 불어넣었다. 일차원의 대생 위에 덧칠하고 덧칠되어진 마티에르 기법의 묵직한 그림은 눈물과 갖은 애환으로 덧칠돼야만 비로소 무게를 갖는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 그리고 양구의 흙이 피워낸 또 다른 보물. 바로 백자다. 도공들의 조각상 위로 백자로 만든 풍경이 청아하게 퍼진다. 양구는 고려시대부터 6.25 전쟁 전까지 600년간 백자를 만들고 백자 문화를 꽃피운 중심 도시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윳빛의 맑은 빛깔과 단정한 자태. 600년간 우리 조상들의 삶이 이 안에 녹아있다. 양구 사람들은 중앙하고의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벡터를 운송하느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양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실에서 썼던 그릇들을 많이 모방을 했어요. 근데 모방을 했는데 그걸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이제 살려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두 점이 그걸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같은 모라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여러 가지 꽃잎이 겹쳐져 있고 그다음에 뭐 잎사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각의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그려진 데 비해서 다른 한쪽은 간략하게 그려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양구 지역 백자의 특징입니다.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당시 서민들의 생활 양식과 부합된다. 그 수인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미수복 지역으로 남아 있는 수인면인데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 금강산을 이제 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 길목에 인구가 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이 백토의 또 분포도가 이 양구 방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양구 읍하고 위쪽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는 백토 산지에서 가마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걸 보면은 DMZ 안에서도 충분히 가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요지는 양구 안에서도 방산면을 비롯한 DMZ에 주로 분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하필 이 지역에 밀집한 것일까?
양구가 이런 백자 문화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이 지역의 특별한 흙 때문이다. 말 그대로 백토. 백자의 재료가 되는 흰 흙의 산지인 것이다. 이 흙이 있어가지고 양구 지역은 백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흙이 바로 1390년대에 이성계가 발원백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았던 그릇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흙이고, 그걸 통해서 이성계는 1년 후에 왕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원을 이루는 그런 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소원을 이루는 흙. 조선 건국의 대업이 이 흙 속에서 태동했다. 흙은 색깔별로 백토, 황토, 흑토, 홍토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백토를 최상으로 친다. 그런 백토의 산지가 양구 방산이다 보니 방산은 자연스레 도자기의 중심지가 됐고 수많은 가마터가 세워졌다. 지표 조사 결과 이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가마터는 약 50기. 보시면은 앞부분이 이제 아궁이 부분이고요. 뒤로 올라가면 이제 그 가마를 직접 구웠던 칸이 있는 건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그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게 바로 이제 불창구멍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해서 불이 나가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릇을 구운 그런 장소인데요.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불을 피웠던 가마에는 이제 빈 시간만이 쌓이고 있다. 양구 지역에 약 50여 개 가마가 있습니다. 이 가마의 운영 시기는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600년의 범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가마터가 위치했던 곳이 방산면 쪽에 많이 발견이 되고, 양구읍에도 발견이 되고, 남면 지역에도 발견되는 걸 봐서는 분명히 이 DMZ 지역에서도 가마터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마터에서 백자를 구울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양구의 흙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묻혀 있다. 그 중에는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상처도 있다. 바로 양구의 땅굴이다. 90년에 발견된 특히 제4 땅굴은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총 길이가 2052m고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1028m 이렇게 파내려온 땅굴입니다. 헬멧을 쓰고 입구로 들어가면 우리 국군이 뚫어놓은 1.4km 터널을 통해 땅굴로 들어서게 된다. 거기서부터는 22인승 전동차로 움직이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촬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제4 땅굴은 북한이 적과 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침을 위해 준비한 땅굴이 되겠습니다. 이 땅굴은 90년 3월 3일 날 실체를 확인한 땅굴인데요. 이 땅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145m 지상에 300여 개의 시추공을 박았고요. 그중에 249번째 시추공이 굴 내부를 관통함으로 실체를 확인한 땅굴입니다.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라는 땅굴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조국의 현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월남전의 땅굴 전술에 착안해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제4 땅굴이 발견된 것은 1978년 제1 땅굴이 발견된 지 12년 만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발밑에 또 다른 굴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양구는 그렇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실을 일깨우고 있었다. 북한이랑 그 어떤 뭐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걸 사실 잘 못 느끼고 사는데 여기 와서 이제 북한과 정말 인접해 있는 어떤 긴장 상태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많이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철 좋은 단풍보다 저 땅굴을 구경 오는 것은 아마도 같은 마음에서일 것이다. 근데 제가 옛날에 78년도에 여기를 근무했어요. 여기 청음 소대가 있었는데 돼지 발톱을 이렇게 꽂고 이 땅굴 뜨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근데 마침 이 지점이 맞아요. 감회가 새로운데 아직도 이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와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념에 관련된 사항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보고 좀 어른들이 애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65년의 긴 시간 동안 품고 있었던 흙의 기억.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사는 양구 사람들. 그 어떤 곳보다 혹독한 전쟁을 치른 양구.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양구의 흙은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